2020년 인현동 화재 참사 온라인 추모제를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들과 함께 제작하고 기획하고 했었는데요. 초반에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던 사건이기도 했고, 저희가 태어나기보다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라 뭔가 알려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일에서 한번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런 참사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청소년들은 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함께 고민하게 됐고, 배지를 배치해둘 때 부평역에서 한 게 아니라 그 20주기 그림을 전시하던 곳에 배치를 해뒀었거든요. 거기서 그 배지를 받아서 배치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던 분이 지금의 청소년도 이 사건을 알고 있는지 몰랐다. 정말 힘이 된다라고 말해 주셔서 저희의 활동이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고 저희가 하는 게 정말 작은 씨앗일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조금 알게 됐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96년도 12월 6일 날 입사한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 소방적 측면에서는 그 구급대원 역량 강화를 많이 시켜서 구급대원들의 자질도 향상시켰고, 즉 구급대원이 지금은 다 응급의료 자원 중에 대학교를 다 나온 1급 구급대원들로 해가지고 응급구조사가 지금은 다 분리됐고, 또한 더불어 그때 장비 산소나 기초 장비 정도만 싣고 다녔던 구급차들이었지만 지금은 구급차 하나에 모든 응급처치가 다 가능한 제세동기를 포함해서 어떤 다양한 구급기자재를 이렇게 접대해가지고 응급처치를 다양한 환자 유형별로 할 수 있게끔 다 지금 이렇게 구성돼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즉 그때 좀 큰 아픔을 토대로 해서 재발 방지로 해서 우리 소방은 많은 투자와 더불어서 상당한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때 그 사고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응급의료 시스템의 소방적 차원에서는 좀 굳건히 이렇게 경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비전적인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산고등학교에서 26년째, 그러니까 1996년에 부임해서 26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진욱입니다. 그 발단이 뭐냐면, 제가 토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이 이제 제물포고등학교가 축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때 이제 그 전에 축제가 끝났고 우리 학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집에 있는데 서울 본과에서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 있느냐, 인천에 난리가 났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모르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TV를 틀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TV를 딱 트니까 그 TV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인현동 화재 사건 발생, 뭐 고등학생들 뭐 피해자 이름이 쫙 나오더라고요, 밑에. 근데 거기에 우리 학교 학생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광호 학생, 부광호 학생은 착하고 재미나고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성씨가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광호 저하고도 되게 친했고 이랬었는데 장난도 자주 치고. 창두란 학생은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참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호프집에 갔다고 해서 이 학생들은 전부 불량 학생이야 라고 낙인 찍는 일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에게 놀 자리도 마련해주지 않고 없었기 때문에 뭐 그 학생들이 그곳에 간 것이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보상금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창도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학교에 뭐 TV인가 뭔가 기증도 하고 컴퓨터도 기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자식 잃은 부모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때 참 대단히 고맙고도 신기하기도 했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같이 모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참 고생도 많으셨고, 저희가 뭐 그냥 죄인 입장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게, 더군다나 제 교직생활 초창기였는데 4년 차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벌써 22년 정도 간 거죠. 지금 이제 26년 차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리고 빨리 잊혀지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시간은 흘러가고 학교는 돌아가고 그렇게 졸업시키고 뭐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잊고 살아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2년 전에 그 학생문화회관 갔을 때 그런 전시회 하는지 모르고 간 건데 거기서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막 같이 데려간 제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은 질문을 하고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뭐 자랑스럽게 내가 막 이야기하는 건가? 저 아이들 잊고 살았으면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마음감이 교차하고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날. 아직도 스스로 좀 자책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것 같아요. 자식 앞세우는 부모 마음이 뭐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1년을 다 못 채우고 저하고 수업을 그렇게 하다가 떠난 제자들이라서 마음속에 있죠. 잊지 않고 그 두 이름은 제가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1982년생입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지금은 40이 됐습니다. 어느덧 애 키우는 아저씨가 됐네요. 네. 질문에 뭐 맞는 대답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친구들은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한참 지나서 다시 그 일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의 또래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이미 나이 40이 된 이렇게 늙어버린 사람인 거고 그때 그 일을 당했던 그 10대 그 친구들은 저희 이제 또래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심정에서 들여다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 지역의 청년들이 인현동 추모제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추모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인현동 참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지나가는 듯이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락을 하고서는 인현동 그 참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전 기사라든지 그 뉴스 영상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참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사를 대체할 곡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참사들에 대한 그 언론에 대해 비춰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걸로 곡을 제가 의도치 않게 곡이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이 진짜 5분 만에 뭔가 이 곡이 나왔어요. 저의 어떤 분노와 이런 그런 막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들이 그 글로 나와서 그 글부터 쓰고 거기에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네요. 99년 10월의 그 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른들의 이기심에 막혀버린 출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 속에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것. 어른들의 이기심에 불타버린 꿈들. 너희의 잘못이 아냐. 우리가 기억해줄게. 너희의 잘못이 아냐. 이제 편하게 쉬어. 꽃들이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는 싱그러운 공기 가득한 그곳에서 너희의 잘못이 아냐. 우리가 기억해줄게. 너희의 잘못이 아냐. 이젠 편하게 쉬어. 너희의 잘못이 아냐. 우리가 기억해줄게. 너희의 잘못이 아냐. 이제 편하게 쉬어. 너희의 잘못이 아냐. 이젠 편하게 쉬어.